대만 전쟁 나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오프닝.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대만 문제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2026년 3월,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국제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라일 모리스 선임 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큰 피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들에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는 공격받는다. 한국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즉, 대만 전쟁이 나면 한국 땅에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결과 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은 GDP의 23%가 날아간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에서 GDP의 15.5%가 감소하고 무역에서 6%, 금융에서 1.5%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GDP의 23%. 우리나라 1년 경제 생산의 4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만 전쟁이 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안보, 경제, 북한, 외교. 네 가지 각도에서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부 대만이 왜 중요한가 배경부터. 왜 지금 대만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대만은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땅이고요. 그런데 대만에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대만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TSMC의 상위 10개 고객사 시가총액은 총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대만 하나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70%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만 전쟁이 나면 애플의 경우 아이폰 판매량의 90%가 감소하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대 80%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80% 급감. 전 세계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 주변에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긴장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 실제로 가능한가? 그래도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입니다. 군사 충돌 시나리오의 모습은 크게 미사일 공격, 도서 점령, 해상 봉쇄, 전면 침공 등 4가지로 상정 가능합니다. 전면 침공부터 봉쇄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전면 침공이 아닙니다. 해상 봉쇄입니다. 군사적으로 직접 싸우지 않고 대만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적 충돌은 최소화하면서도 대만을 서서히 굴복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상 봉쇄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대만 해협. 2022년 기준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5분의 1 이상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합니다. 세계 무역의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수출입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부 안보 평택에 미사일이 날아온다. 한국이 왜 공격 표적이 되나? 자, 이제 핵심입니다. 대만 전쟁이 나면 왜 한국이 위험해질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24곳의 미군 상주 기지와 미 국방부가 활용 가능한 20곳의 군사시설이 존재합니다. 주요 기지로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입니다. 여기서 미군이 대만 지원 작전을 펼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러 한국에서 날아가는데 한국의 미군 기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경고가 이란 전쟁 사례입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했냐면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11곳의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자 미군 기지가 있는 중립국들도 공격받은 겁니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이란과 직접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미군 기지가 있었을 뿐인데 공격받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대만 시나리오에 대입한 겁니다. 대만 유사시 중국은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더라도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중동 국가들의 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한 전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립을 선언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렇다면 대만 전쟁이 나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옵션 1. 미국을 적극 지원한다. 한미동맹 의무에 따라 미국을 지원합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작전기지로 내줍니다. 중국의 표적이 됩니다. 옵션 2. 중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전쟁과 무관합니다. 미국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중국은 어차피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립니다. 옵션 3.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전략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옵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연루는 불가피한가? 동맹의 상호원조. 의무와 한국의 국익 관점 사이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위기시 상황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대만 유사 사태 관련 쟁점과 선택지를 미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 여기서 더 무서운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대만 전쟁 북한 도발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도 신경 써야 하고 한반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 협의해서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중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전 수준의 도발을 자행한다면 미국은 대만에 신경 쓰기도 바쁘기 때문에 한국을 미처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한국 혼자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3부 경제 GDP 23%가 날아간다. 반도체 한국의 아킬레스건. 안보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엔 경제입니다. 이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닿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매년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1년에는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에서 25%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대만 전쟁이 나면 TSMC가 멈춥니다. TSMC가 만드는 반도체 없이는 전 세계 전자제품이 멈춥니다.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등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TSMC가 멈추면 그 수요가 삼성으로 오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전쟁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 자체가 급감합니다. 중국 시장이 막힙니다.
물류망이 마비됩니다. 블룸버그는 전쟁 발발 시 한국 주요 선사들의 매출이 38에서 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사 매출 40% 감소. 이건 해운만이 아닙니다. 해운이 멈추면 수출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대만 해협 봉쇄의 공포. 만약 전면 침공이 아닌 해상 봉쇄 시나리오라면 어떨까요? 대만 해협이 봉쇄됩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20%가 지나는 길이 막힙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이 중동 유럽으로 가려면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로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우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늘어나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류비 상승,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에서 오는 LNG와 석유. 만약 해상 경로가 불안해지면 에너지 안보가 흔들립니다. 중국 경제 제재, 한국의 딜레마. 대만 전쟁이 나면 서방은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편에서 중국을 제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입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미국을 따라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이 보복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때 한한령을 기억하시죠? 관광객이 끊기고 문화 콘텐츠가 막히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강한 보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제재에 불참하면 미국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부 최신 상황,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드가 중동으로 갔다. 이건 2026년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대응하면서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을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사드 THAAD 요격 미사일이 한국을 떠난 겁니다. 주한미군 사드 요격 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이 같은 재배치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리이후 베이징대 대만 연구소 소장은 사드의 중동 반출이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빠졌으니 우리가 유리해졌다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지역 분쟁에 집중할 때마다 한국의 방어 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최전방에 드론 200대를 배치했다. 더 최근 뉴스입니다. 중국이 대만 최전방에 개조된 무인기를 최소 200대 이상 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단순 정찰용이 아닌 유사시 개전 초기 대만을 향해 날아가 순항미사일처럼 상대 진영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960년대 퇴역 전투기를 드론으로 개조해서 대만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전략입니다. 값싼 드론 수백 대를 먼저 날려서 비싼 방어 미사일을 다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의 자폭 드론 전술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블룸버그의 경고, 10조 달러가 증발한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이 개입할 경우 전 세계 경제에서 10조 6천억 달러가 증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4천조 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GDP의 23%. 오부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것. 위기를 이야기했으니 희망도 이야기해야겠죠. 한국이 이 상황에서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군사력.
한국 육군은 세계 6위 수준의 강한 군대입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방산 수출 세계 9위입니다. 혼자서도 어느 정도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경제력.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전쟁 속에서도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 위치. 한국은 동북아의 허브입니다. 대만을 지원하는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상황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명확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주 국방 강화. 미군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방어 능력. 미군이 중동에 가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안보 다변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에너지 수입처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외교적 소통 채널 유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닫지 않는 균형 외교. 클로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평택 미군 기지가 공격 표적이 될 수 있고 북한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GDP의 23%, 반도체 수출의 15.5%가 타격을 받습니다. 세계 해상 무역의 20%가 지나는 대만 해협이 막힙니다.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역사는 항상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를 가릅니다. 1950년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2026년 지금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걸 지금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만 전쟁이 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